일단 이 슈퍼볼 관련해서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에는 뭐 정말 다양한 증시 통계가 있으니까 슈퍼볼 관련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통계 중 하나는 이 필라델피아 연고지 스포츠팀이 우승을 하면은 항상 시장에 그의 베어 마켓이 왔다. 뭐 그런 징크스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재밌는 징크스? 뭐 이제 그런 거긴 한데 신기하게도 1900년 이래로 이 징크스가 항상 들어맞긴 했습니다. 어쩌면 좀 불길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펼쳐졌던 슈퍼볼 59회죠. 59회 슈퍼볼 캔자스 시티 치프스 대 필라델피아 이글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40대 22로 그냥 압승해 버려서 어쨌든 필라델피아 연고지의 스포츠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연고지 스포츠팀이 우승했을 때가 2018년 슈퍼볼의 필라델피아 이글스인데 그때 우승했을 때도 2018년이 금융위기 이후로 주식시장이 가장 안 좋았던 때였고요. 올해도 어쩌면은 이 베어마켓 징크스 과연 맞아 들어갈지 조금 뭐 일단 이런 통계도 한번 체크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시장에서는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우승하기를 좀 원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시장에선 항상 이 아메리카 풋볼 컨퍼런스 AFC 쪽에서 그쪽 리그에서 이제 올라온 팀이 슈퍼볼 우승하면은 그의 증시 통계가 좋더라. 뭐 이런 이제 그의 증시 수익률이 좋더라. 그런 통계가 있는데 일단은 뭐 필라델피아 연고지 팀이 우승했다니까 뭐 조금 통계상으로는 안 좋다. 그런 것도 재미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슈퍼볼 광고 관련해서 바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슈퍼볼 광고는 이제 그 슈퍼볼 하기 전에 미리 광고를 공개하는 기업도 있고 그냥 슈퍼볼 당일에 광고를 공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슈퍼볼 전에 광고 공개했던 기업들 지난주에 몇 개 다뤄드렸는데 근데 오늘 이제 슈퍼볼 하면서 새로운 이제 또 광고한 기업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슈퍼볼에서 좀 핵심 중 하나는 뭐 슈퍼볼에 항상 과자, 음료수, 맥주 이런 건 뭐 늘상 나옵니다. 근데 이제 AI 기업들이 조금 광고에 많이 등장하면서 확실히 미국에서는 이 AI가 정말 AI 없는 것보다 그러니까 AI 있는 걸 찾는 게 더 쉬운 거죠, 이제는. AI 없는 거 찾는 것보다. 그러다 보니 뭐 AI 기업들 여러 가지 광고했는데 세일즈포스에서도 에이전트 포스 관련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광고 내용 보니까 이제 식당 예약해서 막 비 맞고 있던데 그러니까 뭐 이제 에이전트 포스를 이용하면은 이 비 오는 걸 예상해서 알아서 식당 예약을 바꿔줍니다. 뭐 그런 광고였어서 그러니까 AI 에이전트가 이런 걸 바꿔준다 예약도 해준다 뭐 그런 광고 있었고 또 메타 플랫폼에 메타 레이벤 여기서 헤이 메타 이야기하자 메타 AI 광고 있었고요. 그다음 알파벳에 픽셀 9 광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제미나이를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오픈 AI의 광고 정말 신박했는데 여기는 뭐 이런 픽셀 느낌으로 이 도트라고 하나요? 이런 느낌으로 뭐 광고를 되게 신박하게 했던데 그 코인베이스에서 그 QR 코드 슈퍼볼 광고했던 그분이 이제 오픈 AI에 와서 광고를 했다 보니까 또 신박한 광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챗 GPT도 이렇게 슈퍼볼에 광고를 했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번 슈퍼볼에 깜짝 초대 손님이 있었습니다. 슈퍼볼에 지난주까지는 이 기업이 광고할 거라고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깜짝 광고를 했는데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이 많이 힘들다는 거를 좀 방증하는 거겠죠. 왜냐면 27년 만에 슈퍼볼 광고라고 하는데 98년 이후로 결국 이제 나이키가 과거에는 2000년대부터 뭐 작년 뭐 그때까지는 사실상 슈퍼볼에 광고 지출해봤자 광고비만 비싸고 광고를 지출 안 해도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주는 브랜드였는데 근데 이제 슈퍼볼에 광고를 해야 할 정도로 미국 내에서는 브랜드가 많이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광고도 약간 뭐 느낌 있게 해야 될지 이거는 조금 뭐 긴가민가한 것 같은데 일단 전부 다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출연하는 광고로 만들었고요. 특히 그중에 이 WNBA의 상징이고 2024년 타임지 올해의 선수로 꼽힌 케이틀린 클라크 작년 4월에 이제 나이키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으니까 케이틀린 클라크를 모델로 써서 뭐 케이틀린 클라크 비롯해서 이제 뭐 체조 선수랑 또 다른 뭐 스포츠 선수 한 여성 스포츠 선수 한 6, 7명 나왔습니다. 뭐 여성 스포츠에 대한 찬사, 유리천장을 부수는 내용 뭐 이런 내용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여성 선수들만 나오는 광고를 했다. 근데 이제 이 케이틀린 클라크를 사용한 광고 상당히 좀 흥미롭긴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이 WNBA 관련해선 작년부터 많이 다뤄드렸고요. 근데 미국의 이 여자 농구 WNBA가 정말 인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약간 마케팅 치트키 같은 느낌인데 요즘 시대에 특히 이따 맥도날드 실적에서 다루겠지만 이 맥도날드에서도 엔젤 리스라는 여자 농구 선수 있습니다. WNBA에 케이틀린 클라크랑 같은 나이가 20살인가요? 21살인가요? 그 어쨌든 나인 그거보다 많을 겁니다. 제가 나이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케이틀린 클라크랑 라이벌로 꼽히고 있거든요. 뭐 메시 대 호날두 마냥 케이틀린 클라크 대 엔젤리스 이런 식으로 꼽히는데, 엔젤리스가 이번에 맥도날드에
이 마케팅 여기 모델로 등장하면서 뭐 오늘 엔젤리스 스페셜 이런 메뉴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맥도날드 팬들이나 뭐 엔젤리스, 이 WNBA 팬들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관련한 광고 호평이 정말 많더라. 그래서 어쩌면 이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 나이키가 조금은 보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나이키가 민심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뭐 국내에서도 민심이 좋지 못한 건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이미지가 더 많이 악화됐고요. 왜냐면은 케이틀린 클라크가 작년에 이제 WNBA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나이키고 하나가 윌슨인데 근데 윌슨 같은 경우엔 케이틀린 클라크 관련 제품을 많이 내놨고요, 컬렉션을. 근데 나이키는 이 케이틀린 클라크하고 계약 맺고도 욕을 엄청나게 먹은 게 제품을 안 내놓습니다. 아직까지도 내놓은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거 그 케이틀린 클라크 광고를 하면서 나이키가 공개한 게 뭐 나이키에서 일단 케이틀린 클라크 유니폼 정도는 팔고요. 근데 이제 그녀를 이제 데려왔으면은 뭐 케이틀린 클라크라는 뭐 이름의 이제 뭐 농구화를 만들어주던 그런 거를 팬들은 많이 원했는데 그런 거 아직도 안 만들고 있어서 설마 티셔츠만 팔려고 이 케이틀린 클라크 데려왔는지 거액 들여서 약간 그거는 좀 의문이긴 하고요. 뭐 결국 마케팅 지출 최근에 계속 늘리고 있는데 뭐 매출은 좀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은 아쉬운 상황이다. 그리고 케이틀린 클라크 데려왔 이제 8년 계약 체결했는데도 제대로 된 상품 하나도 안 내놔서 뭐 결국에 WNBA 팬들한테 일단 나이키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뭐 이번 광고 이렇게 해놨는데 좀 광고 역풍이 불지 이게 제대로 순풍이 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역풍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케이틀린 클라크 내놓고서 왜 제품은 이거 뭐 팔려는 것도 없냐? 좀 그런 의견도 있어서 뭐 조금 이게 광고 효과 볼지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이키가 이번에 뭐 케이틀린 클라크 광고 대신에 조금 더 어쩌면은 흥미로운 광고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는 슈퍼볼 중간 광고가 아니라 슈퍼볼에서 슈퍼볼 경기만큼이나 시청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게 슈퍼볼 하프타임 쇼죠. 지난번에 이 크리스마스 때 넷플릭스 이제 슈퍼볼이 아니죠. 그 NFL 경기 넷플릭스에서 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에 그때 두 경기 그 했을 때도 하프타임 쇼가 시청률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비욘세 출연한. 근데 이번에도 하프타임 쇼 아마 시청률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에 하프타임 공연자로는 이 켄드릭 라마 이 래퍼죠. 가수가 초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켄드릭 라마 노래에 맞춰서 이 시저라는 싱어송라이터가 뭐 피처링도 하고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라는 이 테니스 선수가 뭐 같이 춤도 추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게 뭐 이분들이 직접 신고 나온 건지 나이키에서 후원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켄드릭 라마도 나이키 에어디티 맥스 96이라는 이제 24년 9월에 출시한 모델을 신고 나왔고요.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랑 시저는 컨버스 척 이제 이 70 스니커즈 이거 옛날부터 있던 모델인데 이런 걸 신고 나와서 어쨌든 나이키 모델들을 다 신고 나왔다. 이런 게 과연 하프타임 쇼 시청률 얼마나 나왔냐 그런 거에 따라 또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 뭐 이제 공연자가 뭘 입고 나왔는지 뭘 신고 나왔는지 항상 회자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매출로 직결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이거 관련해선 데이터 더 나오면 집계 이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나이키 주가 한번 체크해 보면은 일단 프리마켓에 나이키 뭐 주가 오늘 0.9% 상승하는데 설마 슈퍼볼 이거 효과 때문에 상승하는 건가요? 일단 52주 신저가를 지난주 금요일 날 경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조금 뭐 신저가 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슈퍼볼 광고 조금 일단은 기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슈퍼볼 광고에서 뭐 좋은 내용 있으면 추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케이틀린 클라크 써서 광고 효과가 좋았다기보다는 조금 욕먹는 그런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서 좀 더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그 중간 이제 하프타임 쇼에서 켄드릭 라마하고 뭐 시저 그리고 세레나 윌리엄스 그런 이제 퍼포머들이 신고 나온 나이키 컨버스 그런 게 이제 조금 기대감이 어찌 보면은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게 2023년 그러니까 2년 전 슈퍼볼이죠. 슈퍼볼 57회 여기서 하프타임 쇼에서 리안나가 신고 온 이 살로몬 신발이 정말 대히트를 쳤습니다. 뭐 주가 사상 최고가 맨날 가죠. 이 살로몬 모기업 아머스포츠. 결국 이때 이 살로몬 붐이 좀 재작년부터 이제 완전히 뭐 패션 피플들은 살로몬 워낙 많이 신었지만 재작년부터 이게 좀 리안나의 슈퍼볼 영향으로 그때부터 엄청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때 리안나가 살로몬이랑 메종 마르지엘라 컬렉션 이거 빨간 거 신고 나와서 저 신발 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실제로 보그 프랑스에서는 슈퍼볼 방영 이후로 살로몬 검색량이 4000% 증가했다 이야기가 있었고 또 세계 최대 스니커즈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에서는 이 리안나 하프타임 쇼 이후에 살로몬 검색량이 2270% 올랐다.
이러면서 결국 뭐 이렇게 실제로 하프타임 쇼에서 좀 관심을 끌 만한 뭔가 화제가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실제 좀 매출로도 연결되니까 과연 나이키가 이 살로몬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조금 시간 지나 보면 알 것 같고요. 근데 뭐 살로몬 신발 참 이쁩니다. 저 다음에 하나 사면은 살로몬 신발을 사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결국에 케이틀린 클라크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나이키는 왜 도대체 케이틀린 클라크 제품을 안 내놓는 걸까요? 이것도 참 궁금한데 케이틀린 클라크 관련한 컬렉션은 내놓기만 하면은 다 품절입니다. 왜냐면 현재 미국에서 여자 스포츠 선수 중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사람은 당연히 케이틀린 클라크다. 왜냐면 작년에 뭐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뭐 타임 올해 스포츠 선수 꼽을 때 당연히 이제 MLB를 제패한 오타니도 충분히 후보로 꼽혔고 이제 그 뭐죠? 이번에 슈퍼볼 올해는 뭐 이제 준우승했지만 작년 재작년에 연속으로 백투백 우승한 뭐 마홈스도 있었고 했지만 케이틀린 클라크가 올해 선수 꼽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인기가 많은데 케이틀린 클라크 같은 경우에 아머 스포츠의 윌슨이랑도 작년 5월에 이제 계약을 맺었죠. 나이키하고 윌슨 이렇게 딱 두 개 브랜드를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근데 윌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빨리 케이틀린 클라크 관련한 컬렉션을 많이 내놨습니다. 이런 농구공 컬렉션 내놓자마자 뭐 다 매진되고, 뭐 윌슨의 글로벌 파트너십 책임자는 30에서 40년 전에 마이클 조던 농구화 컬렉션 이후로 가장 경이로운 수준의 판매량이다 이야기했을 정도로 이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를 엄청나게 재미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나이키는 작년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왜 이 제품을 아직도 안 내놓는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 WNBA 실제로 이번에 신인왕이랑 MVP도 케이틀린 클라크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인왕 했을 때 신인왕 받고 나이키에서 왜 제품 안 내놓냐 그거에 대해서도 팬들의 엄청난 비난이 많았거든요. 과연 나이키 도대체 뭘 준비하길래 아직도 계속해서 가만히 있는지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이제 아머 스포츠 같은 선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슈퍼볼에서 리안나 관련해서 리안나가 살로몬 신고 나와서 그게 엄청나게 이 살로몬 붐을 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일으켰다 보니까 기업 이렇게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케이틀린 클라크 효과도 어쨌든 잘 보고 있는 기업이다. 나이키가 어쩌면 좀 닮아가야 하는 기업인데 과연 이번에 슈퍼볼 통해서 좀 닮아갈 수 있을지 이거는 시간 두고 데이터 나오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슈퍼볼 관련해서 어쩌면은 광고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저는 조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스포츠 경기라는 게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거 있죠. TV 끈다, 뭐 채널 돌린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압도적으로 지면은 보통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면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압도적으로 이기면 막 너무 재밌습니다. 상대를 막 이제 놀래 먹어야 되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지는 팀 입장에서는 경기가 좀 뭐 스코어 차이가 많이 안 나면 그래도 이제 후반전에 역전하지 않을까 기대감으로 보는데 이번 슈퍼볼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 하프타임 스코어가 24대 0으로 이게 역대 두 번째 그러니까 하프타임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 스코어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프타임 그 쿼터 두 번 만에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건데 이게 작년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 기준으로 시청률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프타임 기준 스코어가 10대 3이었고 오히려 이 캔자스 시티 치프스가 3위였는데 후반전에 역전해서 역전 우승했고요. 그래서 더 이제 뭐 도파민이 나오면서 시청률도 높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 후반전 가서도 뭐 33대 0 뭐 그렇게 이제 스코어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조금 사람들 좀 채널 돌리지 않았을까? 과연 이 슈퍼볼 중간 광고 많이 봤을까? 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이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그 트래비스 켈시가 연애를 그 공식 인정하면서 이제 긍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경기장에 찾아오면 사람들이 막 환호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여기 마침 테일러 스위프트의 앙숙이라 볼 수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 오늘 경기장에 찾았죠. 그래서 그런지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렇게 전광판에 나오니까 이제 막 되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이 막 우우하면서 관중들 야유가 엄청나고 막 그런 영상 많이 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스포츠 경기인데 스포트라이트가 스포츠 선수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너무 많이 간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부정적 반응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일 이 슈퍼볼 관련해서 시청률 좀 집계 될 텐데 시청률이 얼마나 과연 작년보다 잘 나왔을지 이거 내일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뭐 이제 광고 조금 뭐 우려는 있지만 내일 시청률 나와봐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현재 광고 효과 엄청나게 봤을 것 같은 기업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힘스앤어셀스입니다. 이 힘스앤어셀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 최초의 비만 치료제 광고고요. 뭐 작년에 이제 슈퍼볼 기준으로 하면은 시청자 수가 1억 2,370만 명 기록했고 만약에 올해
뭐 경기는 일방적이었지만 사람들 채널 안 돌리고 많이 봤으면은 시청자 참 많이 봤겠죠. 근데 힘세너셀스가 현재 총 가입자 2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1억 명이 시청하는 데다가 이렇게 광고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조금 어쨌든 잠재 고객들한테 일단 자기들의 존재를 알렸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 실적은 아니어도 이제 다음 분기 그때 이제 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슈퍼볼에 광고를 해서 그 광고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면은 이 가입자를 좀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일단 기대감이 존재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약간 흥미로운 게 있었습니다. 이 광고도 광고인데 이게 확실히 기업이 좀 뭐 파괴적 혁신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 힘세너셀스를 약간 전통 레거시 업체들의 견제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 제약사들 입장에서 힘스가 좀 두려운지 40개 이상의 제약 그룹으로 구성된 파트너십 for Safe Medicines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뭐 제약 그 의약품을 위한 파트너십 뭐 이런 단체에서 힘세너셀스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힘세너셀스가 FDA의 정식 승인받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는 제품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 미국인에 좀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인을 보호해달라라고 FDA 요청을 하면서 이 폭스가 이번에 방송 주관했는데 폭스에다가 힘센 헐셀스 광고 철회해달라 그런 요청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안 받아들여지고 일단 광고 정상적으로 진행했고요. 어쨌든 일단 견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세너셀스 뭐 주가 보면 오늘 프리마켓 한 3% 상승하고 있는데 뭐 신고가 모멘텀도 있겠지만 약간 슈퍼볼 효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입자 2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슈퍼볼은 1억 명이 보는 그 어쨌든 게임이고요. 광고 했으니까 뭐좀 마케팅 효과 있지 않나? 그런 게 시장에 기대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고 뭔가 승자 기업이라고 해야 될지 하나 더 현재 S&P 500에서 또 가장 많이 상승하는 기업 중 하나인데 이 T모바일 US 이 TMUS 티커스는 T모바일이 여기 슈퍼볼에 좀 흥미로운 광고를 했습니다. 원래 슈퍼볼 광고하면은 뭐 상당히 연예인 많이 쓰죠. 뭐 메타 같은 경우에도 그 뭐 크리스 햄스워스나 여러 가지 이제 좀 인기 연예인들 막 쓰고 그랬는데 T모바일은 연예인 같은 거 안 쓰고 진짜 순수 자기들의 기술을 이렇게 어필을 했습니다. 뭐랬냐면 T모바일과 스타링크 파트너십을 슈퍼볼에서 발표를 했고요. 슈퍼볼 광고를 통해 스타링크 파트너십을 광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광고 내용은 이제 미국 전역 지구 어디에 있던 간에 통신이 되지 않는 지역까지 우리가 위성을 연결해 준다. 그런 걸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선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에는 그런 거 어디 서부에 로드트립 하면 그 많죠 표지판 여기부터는 통신이 제한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미국에는 통신 안 되는 곳도 많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스타링크 기술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T모바일이 미국에 뭐 버라이존, AT&T, T모바일 그렇게 뭐 3사 중에는 최초로 이제 스타링크 파트너십을 맺어서 미국 전역에 뭐 이제 통신 안 되는 곳까지 다 제공한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럼 뭐 데이터 통화, 문자 모두 다 스타링크 통해 가능하고 기지국 범위 벗어나면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 전환돼서 스타링크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T모바일 입장에서 결국 스타링크로 뭐 가입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AT&T나 버라이존 고객들까지 통신사 변경 안 해도 7월 달까지 우리 서비스 무료로 이용해봐라 이런 걸 프로모션 제공한다고 합니다. 근데 7월 달 이후로는 AT&T랑 버라이존 고객은 월 20달러 내야 스타링크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 뭐 7월까지는 T모바일 고객도 다 무료로 한답니다. 근데 7월 이후부터는 이제 T모바일에 뭐 가장 비싼 요금제 있답니다. 가장 비싼 요금제 쓰면은 추가 비용 없이 이 스타링크 서비스 이용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조금 저렴한 요금제 그런 것들은 월 15달러 추가하면 된다. 근데 일단 지금부터 이 서비스 등록하면은 7월 달부터 월 10달러 혜택으로 좀 싸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빨리 스타링크 이거 가입하세요.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통신사 입장에서 통신 비용 미국에 얼마인가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근데 어쨌든 한 달에 뭐 많아봐야 100달러 아닙니까? 제가 이거 자세히 몰라서 감히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근데 어쨌든 100달러라고 쳐도 뭐 10달러씩 더 거두면 거의 뭐 매출이 한 10%좀 기대할 만하니까 증가하는 게 확실히 좀 좋은 기능 내놨다. 뭐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T모바일 어쨌든 오늘 슈퍼볼 광고에 뭐 승자 기업이라 봐야 될지 슈퍼볼 광고 효과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슈퍼볼 광고를 통해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현재 4% 상승하고 있는데 뭐 통신업계 시장에서 버라이존 AT&T 다음으로 3등으로 평가받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등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무래도 뭐 성장성도 가장 독보적이고 뭐 통신사 중에 어쨌든 사업 가장 잘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기업의 주가 뭐 자꾸 오르고 있네요.